네이버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가 지금 카카오랑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적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고를 하실지 스탑을 하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고하시겠어요? 네, 오늘 네이버 저는 미니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스탑 나왔고요. 나래 루키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네이버 고를 외치겠습니다. 네, 또 의견이 또 달라지고는 있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니 스탑 같은 경우 단기적인 스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는 지금도 또 괜찮다, 한번 더 밀고 가자, 이런 추세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미니 스탑부터 의견 한번 들어보고 또 고에 대한 의견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니 스탑을 드린 이유는 신규 매수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미니 스탑을 드렸다라고 결론부터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는 카카오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포털 검색창으로서의 어떤 비교라기보다는 최근에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핀테크 쪽으로 같이 비교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 페이 다들 아실 텐데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가 결제, 투자 청구서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얻어가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뭐 온라인 쇼핑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선두주자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내 페이 시장 중심의 양대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18 핀테크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2,530명 중에서 66.4%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포함된 플랫폼사의 간편 결제를 쓰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저는 카카오페이보다는 네이버페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어떤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한다거나 혹은 무통장 입금을 한다거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귀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활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비밀번호 6자리로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서 저도 일단은 네이버페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잘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핀테크의 편리함은 일단 저도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만큼 굉장히 편리함을 그렇게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흐름 자체가 어떤 좀 빠르게 효율적인 것, 빠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런 핀테크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페이 결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간편 결제 시장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입장이고요. 네이버는 올해 1분기 네이버페이 사업을 포함한 IT 플랫폼 사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대로 증가한 한 900억 원대의 매출을 지금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네이버페이는 결제 서비스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네이버페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쇼핑 거래액 증가와 가맹점이 28만 개로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들 보면 사실 이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없이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쪽으로 많이 제휴를 맺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까지는 아무래도 교육 여행 서비스 이 정도까지도 생활 밀착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우리 생활에 더 밀접하게 추가되는 쪽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미니스탑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경쟁사인 카카오에 비해서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카카오의 가장 강점은 광고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카카오를 안 쓰는 사람이 드물다고 할 정도로 어떤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카카오 페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어떤 광고 매출이 지금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고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어떤 네이버 카페를 이용한 광고 매출이 조금 강했지만 요즘에는 사실 카카오 광고가 훨씬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카카오에게 약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카카오의 실적이 좀 밀리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신사업 이런 것들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페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라인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라인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메시지 플랫폼인데 1분기 라인페이의 거래 대금이 2,520억 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30%가량 좀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건 지난해 2, 3분기보다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도 일단은 실적이 약간 좀 저조할 뿐이고요. 라인페이의 글로벌 MAU 아직 430만 명에 불과한데 올해 목표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조금 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이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 또 추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돈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또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적이 투자만큼 확실히 나온다 이렇게 확답할 수 있는 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네이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 하나는 최근에 개인정보 관련돼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크게 떠서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광고 서비스 이용자가 약 2,200명가량이 됐었는데 그 2,2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송할 때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생겨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사용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지게 되면서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네이버 메일 주소로 오발송된 그런 메일만을 삭제했고 그리고 구글과 다음으로 보낸 개인정보 메일은 지금 현재 조치가 불가한 상태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네이버가 전화로 지금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두 사람도 아닐 거고 이걸 일일이 또 전화로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삭제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어떤 확답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2차 피해까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이버가 찾아가서 직접 모든 사람들의 어떤 메일함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좀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받은 메일함에서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메일을 열어봤다고 하면 이거는 좀 사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불가능한 좀 위험한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삭제 코드 하나 보내는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거의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일단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좀 상승 추세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떤 핀테크 시장의 좀 상승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멀리 보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단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요. 경쟁사에 좀 밀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는 전략 좀 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해 주시면서 한 11만 원대로 좀 하락했을 때 그때 신규 진입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보면은 좀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눌려서 다시 매물대 하단 부분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런 순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니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 의견을 해주신 나래루키의 의견 본격적으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전키 이야기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이버 반평결제 서비스인 페이 사업이 네이버에서 확장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이나 카드를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 앱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이제 편리함 때문에 젊은 층에서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가 올해 1분기 쇼핑 거래 증가와 가맹점이 28% 이상, 28만 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 기능은 세금 납부 등 생활 밀착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에 있고 오프라인 분야에서도 네이버 예약과 연동해서 확장이 예정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비즈니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라이브 방송을 좀 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스테이션이라고 4종의 신규 서비스를 좀 출시를 예정
중이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핀테크 사업을 좀 확장 중입니다. 2015년에 간편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좀 내놓은 이후로 이제 일본에서 비현금 거래를 독려하여서 지난해 9월에는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비트박스를 론칭했고요. 또 엄격한 일본 당국 규율에 따라서 일본 라이센스를 받은 뒤에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제도가 명확한 일본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대만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 기존 서비스 지역과 영어권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일본 라이센스를 받으면 이제 라인 유저를 좀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다른 앱들과도 협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고를 외쳤습니다.